그날 밤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한 통의 문자가 세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을 거라는 걸요. 문자는 짧았습니다. 지혁 씨, 당신 아버지가 내 과거를 알고 있어요. 지혁은 그 문장을 읽고도 한참 동안 화면을 꺼내지 못했어요. 누가 보낸 걸까? 번호는 저장되지 않았지만 끝자리 숫자는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숫자 조합이 머릿속에서 지은호라는 이름과 겹쳐졌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평온하던 일상이 미세하게 금이 가기 시작한 게, 다음 날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지은호는 평소처럼 밝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 뒤에는 묘한 불안이 스며 있었어요. 지혁은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목이 막히더라고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죠? 그가 먼저 말을 꺼내자 은호는 순간 눈빛을 피했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요. 요즘 좀 복잡해서요. 그 대답은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었어요. 지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더 커졌습니다. 오후 회의가 끝나고 박성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지혁아, 은호 씨 괜찮아 보여? 갑자기 왜? 요즘 말이야 이상하더라. 어딘가 불안해 보여. 나한테도 연락이 뜸하고.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속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죠. 그 메시지가 은호에게서 온 거라면? 그렇다면 그녀는 왜 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걸까? 성재는 친구의 침묵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너 설마 아직도 비혼주에 타령할 생각은 아니지? 그건 내 문제야. 아니, 내 문제만은 아니더라. 은호 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단한 사람이야.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과거로 뒤덮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에 남은 미지근한 향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죠.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읽지 않음이라는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고요. 그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는데 그 웃음은 담담했지만 그 안쪽엔 오래된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 지혁 씨답네. 스스로 중얼거린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지혁이 아닌 한유라의 시간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비 내리던 그날 17살의 유라는 공사장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흙탕물 위로 형광조끼 입은 인부들이 허겁지겁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었거든요. 유라야, 오늘은 집에 먼저 가. 아빠가 이따 설명해 줄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그 손등엔 시멘트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죠.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땐 몰랐습니다. 단지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해고 통보서 한 장과 이상철 대표의 서명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아빠는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했잖아. 그녀가 울먹이며 묻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에 쥐고 있던 통장을 내밀었는데 그 안엔 잔고가 단 3자리 숫자로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유라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며칠 뒤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쳤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본사와의 분쟁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 어머니는 병원 응급실에서 차가운 이불 아래 놓여 있었죠.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쇼크가 겹쳤습니다. 그때 유라는 처음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느꼈어요. 눈앞에 보이던 것은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회사 로고뿐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아빠를 버렸어. 시간이 흘러 그녀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한유라가 아닌 지은호로 새 삶을 시작했죠. 누군가가 묻는다면 부모님은 외국에 계세요라고 자연스럽게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누구도 자신의 상처를 들추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다시 그녀를 그 이름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새 직장에 배정된 첫날, 명함 위에 찍힌 글자를 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죠. SV건설 대표이사 이상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눈앞이 어질거렸고 숨이 가빠졌죠. 그런데 그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가 바로 그날 자신의 세계를 무너뜨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단지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낯설 만큼 따뜻했기에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을 뿐이었죠. 지금 카페 불빛 아래에서 그 모든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유리는 커피잔을 꼭 쥐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그녀는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혁 씨, 당신 아버지가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서 오래된 기억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겁게 잠겨있던 문이 마침내 열려버린 것처럼요. 그날 밤 카페 밖엔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옛날의 빗소리와 겹쳐 들렸어요. 그녀는 문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슬프도록 단단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는 마지막 결심 같은 표정이었죠. 그래요, 지혁 씨. 이번엔 당신이 나를 이해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남은 건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뿐이었죠. 그 얼굴엔 여전히 한유라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는 과거처럼, 끝내 잊히지 않는 이름처럼. 그날 밤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은 뒤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가 보낸 메시지가 아직 읽히지 않았다는 표시가 떠 있었거든요. 역시 읽지 않았네, 지혁 씨답다. 작게 웃으며 커피잔을 비웠는데 그 웃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진실은 단순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였으니까요. 10년 전 그녀는 한유라라는 이름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는 이상철의 회사 하청업체의 소장이었고 부도와 함께 모든 게 무너졌죠. 그 과정에서 이상철은 책임을 회피했고 유라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결국 다시 그 가족의 아들과 마주한 셈이었죠. 며칠 후 지혁은 우연히 아버지의 서류함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엔 한태식 한유라라는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그 한유라라면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게 되니까요. 그는 바로 은호를 찾아갔습니다. 그 문자 당신이 보냈죠? 지은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실을 아셔야 하니까요. 진실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무너뜨렸어요. 그날 이후 제 가족은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기보다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거든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런 일을? 그날 밤 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태식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이상철은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무너진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면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굴러간다.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 지는 거야. 그 말은 단칼에 지역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현실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며칠 뒤 박성재는 은호를 찾아왔습니다. 너 지혁이랑 무슨 일 있었어? 그냥 그만하려고요. 뭘? 이 관계요. 내 과거 때문에 우리 둘 다 상처받을 거예요. 성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혼자 해왔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또한 솔직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옆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요.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지혁은 며칠째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그를 찾아가려 했지만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마음을 돌릴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혁이 나타났죠. 그의 눈은 깊게 꺼져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당신이 말한 거 다 들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들었는데도 당신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혁 씨, 나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냥 나한테 기대요. 우리 둘 다 이제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마주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성재가 은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어디야? 지혁이 사고 났어. 순간 그녀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그녀는 이상철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고 단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지역 곁에 있을 자격이 없어.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 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혁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죠. 곁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박성재였습니다. 은호는요? 성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났어. 아무 말도 없이. 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편지를 펼쳤죠. 당신이 몰랐던 진실, 이제는 당신이 대신 마주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는 조금 멀리서 당신이 그 답을 찾는 걸 기다릴게요. 지혁은 한참 동안 그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이제 내가 내 진실을 대신 살아볼게. 창문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유 있는 싸움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막상 그것을 마주하면 다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죠. 사랑 때문에 혹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화려한 날들의 시작이니까요.